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뉴욕 상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기업의 차트를 보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두 개의 아주 높은 산을 그리고 지금은 추락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 기업의 차트입니다. 2021년에 최고치 주당 1,256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는 4달러 수준입니다. 그 직전에 최저치 밀렸을 때가 3달러가 붕괴하면서 2달러 85센트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우주 관광 회사 버진 갤럭틱입니다. SPCE, 스페이스가 티커이죠. 자, 요 사진이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범 우주 여행 당시의 실제 사진인데요. 비행 시간이 한 1시간 10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달을 가거나 화성을 가거나 이런 우주 여행은 아니고요. 아주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티켓 가격은 한 장당 지금 한 6억 원, 7억 원 정도로 알려 있습니다. 자, 그 차트의 급변을 보인 이유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을지 2021년 7월 11일에 처음 시범 우주여행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 전부터 기대감으로 굉장히 급하게 달렸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속절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이 유상증자 투자를 하고 성과를 냈다면, 실적으로 증명을 했다면 주가가 지금과는 다른 레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도 없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는 그 이후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유상증자 단행했을 때 그 다음에 우주여행사업 본격화 추진하는 비용이다. 그러면서 월가에서는 환호했습니다. 괜찮다라고 그런 호평을 나타냈었는데 실적으로 증명시켜주진 못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버진 갤럭틱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주 다릅니다. 버진 갤럭틱은 계속해서 실적을 못 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을 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주에겐 굉장히 불편한 그 이슈이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인데 유상증자만이 그 선택지만이 답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은 계속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기습 공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도 그렇게 시간이 그렇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요. 바로 그 직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오후 4시 50분경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전해지고 있죠.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 발행입니다. 예정 가액이 그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한 15% 할인율을 적용해서 6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해드리고요. 발행가 확정 그리고 신주 상장일 투자 시기 테이블이 있으니까 유상증자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금 이렇게 많이 끌어다가 어디에 쓸 것인가? 앞으로의 투자처입니다. 시설자금 1조 2천억 원, 해외 방산, 조선 확장하는 데도 쓰겠다라는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 훨씬 더 레벨업이 돼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그 목표치까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중장기 목표치고요. 203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10조 원, OP 마진은 14.3%를 계획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한화가 한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 한번 볼까요? 한화 주식회사 지주사의 차트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 그 자금으로 삼성 테크윈을 인수했죠. 현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시스템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유상증자 대규모로 발표를 했었고 한 5천억 원 정도를 대우조선 인수하는 데 자금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한화오션이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여러분은 그 결과를 알고 계시죠? 모두 잘 키우긴 했습니다. 다만 매번 이렇게 주주에게 손을 벌려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대한 비판 지금 피하진 못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증권가의
평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최광식 연구원의 레포트 내용 발표였습니다. 제목은 필요한 투자, 불꽃 같은 자본 조달이라고 달았는데요. 자본 조달 방식이 아쉽다 코멘트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 연결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 2025년 한화오션을 포함하면 2조 8천억 원이 되고 지금 공시 나온 그 유상증자의 규모를 봤을 때 2025년부터 2030년 5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유화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연당 최대 한 1조 원 정도가 된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다른 자본 조달 방식이 불가했는가 의문이다. 레포트 내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적정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고요. 요 코멘트 그대로 따왔습니다. 현 적정 PER 20배를 유지할 만한 대단한 투자가 앞으로 집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코멘트요.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IM증권 변용진 연구원의 레포트 내용 발췌해왔습니다. 기존 주주에게는 외통수, 신규 주주에게는 천우신조라는 제목입니다. 자,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고 납득 가능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임에 분명하다. 회사 제시한 투자 계획은 2030년까지 5년간인데 앞으로 기업에 유입될 현금 그리고 회사채 발행까지 고려했을 때 유상증자를 이렇게 역대급으로 크게 벌릴 일이 있었는가, 좀 더 줄일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는가 의문을 좀 제시했고요. 아무래도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주가 수준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주주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에 더 초점을 맞춘 건 아닌가. 회사의 이익이라고 하면 부채 비율과 최소화 그리고 이자 비용의 절감을 의미하죠. 다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분명 기존 주주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지만 신규 주주에게는 다시 들어갈 만한 좋은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뜻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처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셈법을 돌려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대차 거래 폭증 기업들은 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대차 거래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대차 거래가 증가한 종목이 다 공매도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공매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대차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종목 리스크들을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보시죠. 자, 1개월 전, 2주 전, 현재 대차 잔고율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지난 18일 종가 기준이고요. 보시면 두 가지의 포인트 읽히실 겁니다. 대부분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바이오주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HLB는 개별 이슈, 악재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고 그 영향에 바이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이 대차 거래가 증가하는 종목을 계속해서 주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 분출 굉장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의 이 반등 요인들 계속 좀 체크해드렸고 IB 리포트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불꽃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상승인가 좀 통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간 단위의 상승률 나와 있고요. 지금 2010년 이후로 보면 전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 상승으로 6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를 적용을 하면 11.88%, 잘하면 2010년 이후 주간 단위 상승률로 2위 혹은 3위에 등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세인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 여기에서 드는 고민. 그러면 이렇게 단기간 많이 오르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차익 매물 출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상승의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여부인데요. 통계치를 보면 1위부터 5위까지의 흐름 보면
2번은 빠졌고 3번은 올랐습니다.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 리스트를 아래로 쭉 넓히면 9% 이상 상승했던 적이 6번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상승은 2번, 하락은 4번, 조금 더 넓혀서 8% 이상 상승까지 확장을 하면 5번이 더 있는데 그 5번 중에서 3번 오르고 2번 떨어졌습니다. 확률은 반반입니다. 거의 보면 단기간 주간 단위로 급등을 한 이후에는 그 다음 주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심리가 중요하겠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삼성전자에 꾸준히 유입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는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